가을 어느 날 한 주민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운동하러 가려고 다리를 건넜는데 그 옆 배수로 바닥에 못 보던 가방이 놓여 있어요. 배수로의 가방이라고요? 파출소 직원이 가서 보니까 높이는 약 1m 정도 되는 바퀴가 달려있는 까만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만져봤는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짚을 딱 내려보니까 까만 봉다리에 머리카락 껍데기 조금 있어요. 사체가 딱 있었는데 사체도 상반신만 딱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시신의 두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피해자는 60대 전후의 남성이었으며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피살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방에 담긴 시신은 허벅지 아랫부분이 잘려있는 상태였는데요. 날카로운 무언가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절단면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어머, 그럼 어떤 도구가 사용이 됐을까요? 전기톱 종류이긴 한데요. 훨씬 얇고 날카로운 톱날이 사용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골절기 같은 종류가 있겠죠. 이거 정육점에서 쓰는 기계 맞죠? 주로 냉동된 육류나 뼈를 자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용도에 따른 정확한 절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띠 형태로 된 폭이 좁고 얇은 톱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신에 심각한 손상 없이 절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작업대가 위치가 좀 높은데 어떻게 시신을 번쩍 들어 올려서 눕혀놓은 뒤에 작업을 하는 건가요? 힘이 진짜 세지 않고서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추측건데 범인이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가 아닐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저게 뭐야? 아, 엄청나다. 시신의 얼굴과 머리 40여 곳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와, 마구잡이로 때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고요. 상처의 크기로 보아서 망치 같은 둔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은 뭐였어요? 뇌 좌상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이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무차별적 머리 부위 공격으로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골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가락 지문입니다. 다행히 그대로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신원이 확인됐나요? 피해자는 57살 김상돈 씨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김 씨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나 원한 관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 탐문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김 씨에 대해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람둥이였다는 거죠. 아내 함 씨와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혼한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외도 때문에 못 견디고 집을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외도를 했으면 그냥 이혼을 해도 될 텐데 집을 나가는 선택을 했네요. 아내가 요구했는데 남편 김 씨가 이혼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폈잖아요. 왜 안 해주나요? 부모가 이혼을 하면 교사인 딸에게 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이혼을 못하게 한 거죠. 딸 결혼 핑계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혼해주지 않는 바람둥이 남편. 왠지 범행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씨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그러니까 아내의 여동생 처제? 김씨 처제와 김씨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왜요? 이혼에 대한 단판을 지으려고 만난 거였습니다. 평소에 처제는 김 씨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형부 때문에 언니가 이혼도 못하고 너무 고생한다.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다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저라도 형부만이 그랬다. 그럼 감정이 안 좋죠. 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아내와 처제를 불렀어요.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 왜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하고 수사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을 때는 계속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게 있구나, 이 아들이. 뭘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내 함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내연남인 거죠.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 씨였습니다. 별거 중이긴 하지만 맞바람인 거죠. 내연남 이 씨는 함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함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제발 딸 이혼 좀 시켜달라며 재촉했다는 거예요. 내연 관계이긴 하지만 뭐 진정한 사랑이다. 합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차라리 간통으로 우리를 고소해라. 윽박지르고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거든요. 왜 본인들을 고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통죄 자체가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게 요건이었습니다. 고소 중에 이혼 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도 취소가 돼버려요. 차라리 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죠. 결혼을 해야겠다. 아내와 내연남이 힘을 합쳐서 공범이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도 이 3명을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순위는 따로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누가? 남편 김 씨가 사망 당시 만나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동기로 보면 강 씨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네. 내연녀의 남편. 당시 강 씨는 염색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신병을 확보해놓고 근무 일지라든지 그때 당시 근무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빠짐없이 야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네요.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아내랑 그 내연남 있었잖아요. 처제도 있었고. 통화 내역,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또 시신이 발견된 전후 그 시간대 위치까지 추적을 해봤는데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모두 다 혐의에 이제 벗어난 거죠. 아, 이거 뭐야 이게? 사실 사망한 김 씨의 딸도 평소 아버지를 원망했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6, 7명 정도 됐습니다. 이래 보면 이놈 같고 저래 보면 저놈 같고 다들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피해자 김 씨의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 발견 전날 오전 10시에 전원이 꺼져요. 꺼지기 직전에 피해자 김 씨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김 씨가 10년 전 만났던 과거의 내연녀 박혜선 씨였습니다. 내연녀가 너무 많아. 전 내연녀 박 씨는 지인의 아내였습니다. 또 친구의 아내랑 바람이 난 거예요. 상습적인데. 와. 김 씨의 지인이자 내연녀 박 씨의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하고요. 박 씨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여인을 위로해주다가 정분이 났다 이런 건가요? 박 씨의 남편도 자기 부인하고 바람난 친구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알리바이가 확인돼서 배제됐습니다. 또요, 어떻게 용의자마다 이렇게 알리바이가 다 있죠. 다 있죠, 전부? 그런데 핸드폰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전 내연녀 박 씨잖아요. 역시 경찰서에 직접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내 형사한테 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뭐 나오거나 특이점 있거나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김 씨와 몇 번 통화는 하긴 했지만 헤어진 이후로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 내연녀 박 씨에게도 새 애인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네, 저도 정말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이거는 관계도를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연하남이었습니다. 전과가 많은 이른바 제비였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들 사랑의 달인이 아닌가. 굉장한 참. 예, 사랑의 열렬한. 전 내연녀 박 씨와 사망한 피해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보이는데 박 씨는 당시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뭘 했죠? 박 씨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 몸이 안 좋아 온종일 집에 있다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에게도 물어봐야겠네요. 그날 이동 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견인차를 불렀고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박 씨는 딸과 함께 있었음이 명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전 내연녀 박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통화 내역이 단 한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 박 씨는 하루에 30-40통의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 통화량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피해자의 전화는 오전 10시 이후로 꺼져 있었던 거잖아요. 경찰은 전 내연녀 박 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잠적해버립니다. 즉시 영장을 받아서 박 씨 집으로 갔습니다. 단독주택 2층에 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을 대충 열어보니까 화장실 문틈에 핏자국이 딱 발견되었어요.